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결국 또다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노인시설과 학교 등 고령층과 10대들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연일 폭발적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달 들어 2주 동안 1,940명이 감염돼 하루 평균 138.5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확진자 가운데 60% 이상이 10대 이하, 6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들 사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요양시설에 집단 감염이 처음 발생한 이후 시설은 10곳, 누적 확진자는 500명입니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조시설 등을 함께 쓰는 건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있지만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대 이하 감염도 심각한데 이달에만 대전 지역 8곳의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 백신 예약률은 대전 62.7%, 충남 63.9%지만 실제 접종률은 이보다 낮습니다. 2차까지 완료한 접종률이 대전 37.2%, 충남 4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학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홍성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천안 종교시설이 잠잠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터진 겁니다. 또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지난 10일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된 이후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까지 38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병원에는 2천여 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결국 위드 코로나 한 달 반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등 연말 2주 동안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층과 10대 이하 청소년의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펼칠 계획으로 특히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정부가 당초 오늘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인데 학교는 학교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한 인원은 7,500여 명입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부터 접종팀이 학교로 찾아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던 교육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 접종이 시작된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로 넘어갔어요.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 20날부터 시작할 거예요. 27일까지. 찾아가는 접종이 다음 주로 미뤄진 가장 큰 이유는 학교당 접종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접종자 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 기존 접종 업무가 밀려있는 보건소 접종팀의 출장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세종은 14개 거점 학교를 선정해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동거리 문제로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도 이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다른 일 제껴두고 또 가서 해주기도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학교 접종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드러나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데다 이상 반응이 있는지 교실에서 살펴봐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속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까지도 또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찾아가는 접종이 학교와 보건 인력 모두에게 외면받는 가운데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백신 불안감을 잠재우는 노력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재택치료 코로나19 이송 환자를 전담할 방역택시가 대전에서 운영됩니다.
시는 택시 운송조합과 협의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운행하기로 했으며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증상 발현을 신고하면 방역택시가 집으로 가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역택시 격벽이 설치돼 접종을 모두 마치고 방호복을 착용한 기사와 동승한 의료진이 사부제로 24시간 일반 영업은 하지 않고 환자 이송에만 투입됩니다. 천안에 이어 인접한 아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음봉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닭이 평소 하루 평균 3마리에서 전날 100마리로 폐사율이 급증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발생 농장 500m 이내 두 농가에서 기르는 산란계 74,6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며 발생 농가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 농가 276곳에서 사육 중인 260만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산 가금류 AI 발생은 지난 3일과 12일 천안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가을 충남에서는 3번째며 전국적으로는 13번째입니다. 한때 인터넷을 달궜던 사진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건물이 떡하니 들어서 있는데요. 당시 게시물에는 창문 열면 앞집과 대화도 되고 반찬도 줄 수 있겠다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수복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대전시 인동의 한 15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더 큰 규모로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특히 건물과 건물 간의 거리가 단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된 아파트 주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 탁 트여 있던 주변이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건물과 마주선 방향이 통창으로 된 베란다로 돼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베란다, 거실이 막히는 거요. 우리 아파트는 건물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개발업체 측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물 모두 상업지역에 속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거든요. 그 규정 내에서 설계를 했고 그 법에 나온 이적거리에 맞춰서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떨어뜨리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거주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상업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에 대전 동구청은 허가 심의를 잠시 보류했고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 반면 개발업체는 심의가 멈춘 사이 한 달에 1,200만 원 가까이 대출이자만 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유성구 반성역 인근에서 지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행선지를 묻자 A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만취한 A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만간 불러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과 부모, 심지어 경찰에게까지 보복을 일삼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9살 A씨는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둔기를 들고 여성의 부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 범행 담당 경찰관의 근무지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이 적절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서산 해미순교 성지가 국제 성지로 선포됐죠. 오늘 교황청의 교령, 즉 인증서가 도착했는데요. 프랑스 루르드, 산티아고와 같은 국제 성지의 반열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남부 소도시 루르드.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가 18차례 발현한 곳으로 알려지고 샘물의 치료 효과까지 전해지면서 연간 500만 명의 순례자가 찾아옵니다. 성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년 30-40만 명이 800km 고행길에 오릅니다. 박해당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넋이 깃든 서산 해미 순교 성지가 루르드와 산티아고처럼 지난 3월 국제 성지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바티칸 교황청의 교령, 즉 공식 인증서가 해미 순교 성지에 전달됐습니다. 교황청은 교령에서 지난 3세기 한국인들의 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경험했고 각자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고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미 성지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한 곳이란 걸 인정받은 겁니다. 이 순교 역사는 종교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가 이곳 해미 성지를 국제 성지로 선포하게 하여 많은 이들이 순례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미 순교 성지에서는 19세기 병인 박해 때 이름 없는 신자 등 10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연못에 산채로 던져지고 돌에 지니겨 잔인한 죽임을 당했고 처참했던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해미를 다녀간 이후 교황청은 대전 교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곳을 전 세계 30곳 가운데 하나인 국제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특별한 기적, 유명한 성인이 없음에도 국제 성지로 지정된 건 해미가 유일합니다. 정부와 충남도 서산시는 해미 성지와 주변 천주교 유적을 잇는 순례길을 조성하고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하는 등 세계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해미 국제 성지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성지가 될 것으로. 해미 국제성지의 공식 인정으로 순례객, 관광객이 몰릴 걸로 전망됨에 따라 인근 서산공항 설치와 중국 항로 개설 등 서해안 일대 교통 인프라에 큰 변화도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 평가상 시상식이 TJB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프로그램상의 급식카드 이대로 안 된다를 취재한 보도국 사건팀과 영상 제작팀, 편성국 브랜드K 당신이 챔피언 제작팀이 선정됐습니다. 공로상은 보도국 뉴스 편집 파트, 기술국 주조정실 파트가 수상했으며 특별상의 영상 제작팀 조형주 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남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에 이어 내년 4월부터 청소년들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하루 3차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으로 청소년 1인당 연평균 36만 원가량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2021 노사문화대상에 지역에선 유성 한가족병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 포상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대전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오존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큰 폭으로 개선돼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가 2019년 28번에서 지난해 2번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산업활동과 이동량이 감소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어든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주 공산성 앞 제2금강교 건설 사업이 문화재 현상 변경 재심의를 받게 되면서 다시 2년 늦춰져 오는 2025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주시는 문화재청에 제시한 제2금강교 상판 높이 재조정 설계안이 문화재 현상 변경 재심의 대상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이 늦춰지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허가 여부 심의를 거쳐 2023년 착공에 2025년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강교는 500m 이내에 있는 공산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으로 지정돼 까다로운 심의와 허가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번에는 교량 상판 높이에 제동이 걸려 늦어지게 됐습니다.